지안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안 벌고.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 강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지아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9회를 함께 산 남자가 던진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 회사 다니잖아. 회사? 그게 회사야? 협력사 품질 담당이? 그것도 계약직이면서.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대꾸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소파에 기대앉아 TV를 보며 덧붙였다. 형수들 보면 다들 자기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도 꾸리던데. 너네도 없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지아는 38살이었다. 대기업 협력사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하루 대부분을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을 체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보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은 9회 차였다. 남편 강도현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는 지안의 손이 시릴까봐 자기 장갑을 벗어주던 남자였다.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3년 전 사업 실패를 겪은 뒤로 그는 사람이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짜증이 늘었고 돈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차가워졌다. 지안이 뭐라도 사려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해 라는 말부터 나왔다. 외식을 하자고 하면 집밥이 제일이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둘 사이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아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다. 그런데 그날, 정말 우연히 그날,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총괄 팀장 윤하준이 나타났다. 하준은 지안보다 2살 어린 36살이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으며 말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아는 그를 보고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 서지안 씨죠? 품질 쪽에서 유명하시던데요. 하준의 한마디는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다.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 인정을 집이 아닌 회사에서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에게서 받게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하준이 자료를 건네며 손등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이 분명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끼는 심장.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그것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퇴근 후 주차장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을 때 하준은 말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웠지만 지안의 귓가엔 오래 남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아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 도현은 TV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밥 좀 빨리 안 돼? 금방 해. 맨날 이러네. 정말 능력이 없어. 그 순간 지아는 낮에 들었던 하준의 칭찬과 밤에 들은 남편의 비난을 비교해버렸다. 그 두 가지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한쪽은 그녀를 인정해 주었고, 한쪽은 그녀를 깎아내렸다. 한쪽은 그녀를 여자로 보았고, 한쪽은 그녀를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취급했다. 지아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모른 척 지나쳐야 했던 감정이 조금씩 문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다. 지아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 뒤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야근이 잡혔다.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팀장실 불빛만 남아 있었다. 지아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갔네요? 돌아보니 하준이 서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이제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럼 같이 내려가죠. 둘은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발소리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았다. 지아는 숨을 가다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준은 그녀를 슬쩍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안 씨. 네. 저 요즘 이상합니다. 지안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자꾸 당신을 보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떨려왔다.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하준은 지안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거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란 게 생각보다 말을 안 듣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아는 자신이 더 이상 선을 지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차장까지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지아는 차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팀장님, 이건 안 돼요. 알아요.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하준은 지안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오늘까지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됩니까?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팀장님, 내가 싫으면 멈출게. 정말로. 그런데 싫어. 지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싫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나 좋았다. 그 손길이,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모두 좋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에 탔다. 하준이 운전을 했고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하준의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준은 지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안 씨, 저 진심이에요. 알아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보여요. 당신 눈빛이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지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봐주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를 무능하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봤다. 하지만 하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여자로 봤다. 사람으로 봤다. 하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지아는 새벽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아는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 분류는 들키기 전까진 비밀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들키는 순간부터 그 감정은 칼날이 된다. 지아는 그 사실을 너무 빠르게 깨닫게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달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됐다. 회사에서는 서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했고, 퇴근 후엔 가끔 품질 보고 보면서 이야기합시다라는 명분으로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다. 설렘, 긴장, 행복, 그리고 죄책감. 하지만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졌다. 하준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 같았고, 하준과의 시간은 새로운 삶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밤, 지안의 남편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안은 샤워 후 나오다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번호 바꿨더라. 개인정보니까. 그래. 개인정보지.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 지안이 다가가 폰을 빼앗으려 하자 도연이 먼저 화면을 돌렸다. 그 화면에는 하준과 주고받던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보고 싶어요. 팀장님 조심해요. 누가 보면. 지안 씨 목소리 듣고 싶네요. 지안의 입술이 공포로 마르고 손끝에서 피가 빠졌다. 숨이 막혔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회사 팀장이래. 도연아, 그건. 왜 대답을 못해? 맞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섭도록 침착했다. 너 지금 바람 피는 거야? 지아는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서서히 고였다.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건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을 넘어서 도망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현이 다가왔다. 눈빛은 꺼진 숯처럼 차갑고 절망적이었다. 내가 힘들어서, 사업 망해서, 내가 외로웠다는 말은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좋아진 거야? 그냥 그 남자가 더 좋았어? 지아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안? 그 말로 끝날 상황인 줄 알아?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꺼내 지안 앞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이미 준비했어. 뭐? 너 언젠가는 이런 짓 할 것 같았어. 너랑 요 몇 년 살아보니까 느낌이 오더라. 지아는 멍해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예측한 사람처럼 차분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내일 변호사랑 얘기해. 그리고 그 인간한테도 말해. 넌 이제 자유니까. 지아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도현아, 제발 이건 실수였어. 도현의 표정은 단단했다. 이미 늦었어. 난 너한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그날 밤 지아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은 하루 만에 붕괴됐고 하준에 대한 감정은 폭발한 불처럼 통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지옥은 지금부터였다. 지아는 핸드폰을 들고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팀장님 들켰어요. 전화 너머로 하준의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남편이 제 폰을 봤어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근데 이혼 서류 받았어요.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지안 씨,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 말은 지안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고 도시는 고요했다. 지아는 생각했다. 나 대체 뭘 한 거지? 이혼 이야기는 회사까지 번지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 며칠 뒤 품질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윤 팀장 요즘 누구랑 친하다는데? 그거 서지안 씨 아니야? 둘이 야근 자주 한다며. 처음엔 단순한 사내 소문 정도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두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고 지안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다. 결정적이었던 건 회사 대표에게 올라간 익명 제보 메일이었다. 긴급 품질팀 서지안 직원과 윤하준 팀장의 부적절한 관계로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아는 대표실로 불려갔다.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순간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표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 직원, 개인적인 사생활을 묻는 자리는 아니지만 회사 평판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 확인이 필요해. 대표님, 그런 일 없다. 거짓말이 목에 걸렸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왔다. 대표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윤 팀장, 저와 서지안 씨의 관계는 업무와 무관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대표는 분노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말이 됩니까? 둘 다 당분간 대기하세요.
조사 끝날 때까지 현장 출입 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쌓아온 신뢰, 위치, 경력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아는 대표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퇴근길, 지아는 주차장에서 하준을 만났다. 그는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그 말 이제 무서워. 지안 씨, 나 당신 포기 못해. 지아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우린 둘 다 잃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있으면. 하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안에겐 더 이상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에게 모든 걸 집어삼키는 독 같은 사랑으로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지안의 남편 도연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류 정리 끝났어. 넌 내일부로 혼자야. 그리고 그 인간. 그의 과거 알아? 모르는 것 같더라. 지아는 소름이 돋았다. 하준의 과거. 도연이 뭘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 메시지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지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준의 과거에 대해 그녀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는 늘 현재만 이야기했고 과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이야? 하준 씨 과거가 뭔데?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아니면 내가 알려줄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하는 투였다. 말해줘. 내일 카페에서 보자. 증거 보여줄게. 전화가 끊겼다. 지아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지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다. 도연은 조용히 노트를 꺼내 탁자에 올렸다. 이게 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지아는 손끝을 떨며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윤아준 전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문제 발생 여직원 우울증 호소 팀장 강등 퇴사.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처음이 아니야. 그 인간은 마음 약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감정 흔들고 막장으로 가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이면 좋겠다. 근데 여기 증거 있어. 노트 안엔 전 회사 동료의 진술, 내부 징계 문서, 심지어 하준이 전 직장 여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까지 있었다. 내가 힘든 거 알아. 내가 지켜줄게. 지금의 지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지안은 온몸에 혈액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나도 그 여자처럼 된 거야? 도연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와. 지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고마워 알려줘서.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고맙긴. 그냥 내가 더 다치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어. 지아는 카페를 나왔다.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저녁 하준을 만나자 그는 평소와 같이 말했다. 지안 씨, 오늘 힘들었죠? 괜찮아요.
우리가. 지안이 말을 끊었다. 하준 씨, 당신 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하준의 표정이 딱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누가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지안 씨, 그건 다 오해야. 오해면 증거는요? 하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아는 그 침묵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하준에게 자신은 새로운 목표였을 뿐이라는 걸. 지아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요. 하준은 급하게 다가왔다. 지안 씨, 나는 진심이었다고. 그 말 전에 다른 여자에게도 했죠? 하준은 멈칫했다. 그리고 지아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집착을 보았다. 사랑이 아니라 붙잡아 두려는 두려움. 소유하려는 욕망. 지아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지킬게요.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다. 하준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지아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지아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혼도 불륜도 회사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카페였다. 지아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지막이 혼잣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누군가에게 무너지는 삶은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다. 지아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